안녕하세요. 콤마성의 곱슬리입니다. 추억이 담긴 의미주얼리 산호, 코랄이라고 합니다. 열대바다의 산호초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산호하면 남태평양의 환상적인 바다 풍경, 거대한 산호초의 모습이 연상되시죠? 햇빛이 풍부하고 수온이 높은 열대바다, 맑고 아름다운 신비로운 바다 밑에는 형형색색 열대어와 산호초들이 등장하는 이것은 주얼리에 사용하는 산호종과는 다른 종입니다. 생물체의 진화를 연구했던 찰스 다윈은 1842년 산호초의 구조와 분포라고 하는 책에서 신비로운 열대 산호초의 형성 과정에 대해 직관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섬 또는 육지에 붙어서 얕은 곳에 발달하는 산호초를 거초라 하는데, 섬 가장자리에 드러난 거초는 섬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섬과는 멀리 떨어져서 해안선과 평행선으로 넓게 퍼져 있는 고리 모양의 보초가 되고, 섬과 산호초 사이에 고리 모양의 호수가 생깁니다. 섬이 완전히 가라앉은 후에도 산호초는 계속 자라서 고리 모양의 산호초만 남은 것을 환초라 하는데, 환초 안에는 둥그런 호수만 남게 되죠. 보초 환초는 규모가 너무 커서 항공에서 찍어야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산호초는 1년에 1.5cm 정도 자란다고 하는데, 남태평양의 산호초는 15만 년에서 20만 년 정도 자란 셈이죠. 산호는 식물일까요? No. 산호는 강장과 잎을 가진 해양동물인 산호충들이 모여서 식물 모양처럼 군체를 이루는데, 산호충의 잎 주위에 6개의 촉수를 가진 육방산호와 잎 주위에 8개의 촉수를 가진 팔방산호로 구분하는데, 육방산호는 항상 수온이 20도씨 이상의 더운 바다에 살면서 몸에 딱딱한 외골격을 가진 경산호라고 하는데, 남태평양 열대바다의 산호 군체들입니다. 팔방산호는 다소 물렁한 몸을 작은 가시가 받쳐주는 연산호인데, 주얼리에 사용되는 산호입니다. 산호 잎 주위의 촉수를 폴립이라고 하는데, 폴립은 그리스어로 많은 달이라는 뜻이죠. 산호충은 촉수로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게, 새우, 작은 물고기들을 주로 밤에 잡아먹어요. 그리고 산호는 편모조류의 일종인 주산텔라와 공생하는데, 주산텔라는 산호 잎 주위 촉수 안에 둥지를 틀고 사는데, 천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대신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과 같은 영양물질을 만들어서 산호에게 공급해 줍니다. 주산텔라의 광합성은 산호의 생명활동에 매우 중요한 당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산호는 광합성에 필요한 태양광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맑고 깨끗한 바다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산호와 공생하는 주산텔라가 만들어내는 영양물질과 산소는 작은 바다 동물의 먹이가 되고, 숲처럼 형성된 거대한 산호초 군체는 작은 물고기들의 은신처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큰 물고기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겠죠. 바다에서 산호초가 차지하는 면적은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해양 생물의 4분의 1이 이곳에서 바닷속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활발한 생명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식단에 오르는 물고기의 20에서 25% 정도가 산호초 부근에서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산호초들은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해줍니다. 요즘 지구의 온난화로 지구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상재앙과 벌레, 병균 등 지구 환경이 위기에 직면했는데, 최근 해양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단위 면적당 산호초의 광합성 능력은 열대지방의 밀림보다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어서 지구의 열도 내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산호초는 바닷속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데, 최근 들어 산호의 촉수 속에 공생하는 편모조류들이 광합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양 오염이 심해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산호초가 급격히 백화 현상이 일어나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전 세계에 분포하는 2,500여 종의 산호들은 촉수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색을 갖게 되는데, 보석으로서의 산호는 팔방산호인 연산호로 심해에서 자라는데, 진한 적색과 핑크색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산호종입니다. 옅은 오렌지, 핑크, 붉은색 산호의 성분은 대체로 탄산칼슘이고, 검은 산호는 컨키올린이라고 하는 검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개 껍질이나 진주의 유기 성분이었죠. 검은 산호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기 때문에 많은 보석상들이 팔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밝은 갈색의 천연, 골든 산호도 있지만 검은 산호를 표백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산호의 가치는 밝고 진한 빨간색을 최고의 가치로 치고, 밝고 선명한 핑크색은 엔젤 스킨이라고 하는데 유럽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천연의 산호는 파도와 같은 평행한 섬유 구조가 보이고, 숨구멍이라고 불리는 미세한 구멍이 보이기도 하는데, 위에서 봤을 때 구멍이 보이지 않고 촘촘해야 광택이 좋고요. 색이 진하면서도 밝고 얼룩이 없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플라스틱 모조산호, 에폭시가 주입된 것 또는 산호 가루를 압축한 것 등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산호는 석회 성분이라 산에 녹고 충격에 약하고, 기름이 묻으면 광택이 없어지고 불에 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다오염과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서 산호초가 심각하게 파괴되면서 자연산 산호의 채취와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허가증을 가진 업체만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보석류의 산호 가격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호는 주로 라운드나 오벌 형태의 구슬로 깎고, 반지용은 캐보션으로 볼록하게 커팅하는데 예술적으로 조각한 훌륭한 창작품들이 있습니다. 이태리 나폴리만에 있는 토레 델 그레코는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로마 시대부터 지중해 연안의 산호 산지였는데, 산호와 조개 껍질의 까메오 조각 기술이 정교하고 예술적인 솜씨로 유명합니다. 대부분 간의 사업으로 오랜 기간 도제, 즉 견습 생활을 거쳐 장인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키는 제도가 대대로 전해지고 있죠.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을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그들의 문화, 풍부한 역사, 삶과 예술이 깃들어 있음을 느낍니다. 단단한 석회질의 산호는 예로부터 귀한 칠보의 하나로 여겨왔으며, 세계의 문명들은 산호의 붉은색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악을 물리치며 부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약용으로도 쓰였습니다. 최근에는 에이즈 치료제로도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고객분들이 오래된 산호, 호박, 비치 등을 가지고 오셔서 이것도 다시 세팅할 가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주로 옛날에 받았던 것으로 이러저러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젊음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굳이 돈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의문이죠. 먼지 쌓인 장롱 서랍장에서 발견한 오래된 주얼리에 기억 인자가 있는 걸까요? 젊은 날의 약속의 정표, 특별한 기념으로 받은 선물, 가족의 이야기, 추억 등 옛 시간 하나하나 의미를 담은 주얼리들이 불현듯 누군가를 기리는 매개체로서 아련한 기억과 설렘이 가슴에 잔잔한 파동을 전해줍니다. 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나 왕가의 결혼 예물 이야기에는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고 화려한 상류 귀족의 역사적인 전통과 문화를 엿볼 수 있지만, 요즘 우리 예물 시장의 현실은 사뭇 다르죠. 탈권위가 대세인 요즘 결혼 풍속을 보면 옛날과 다르게 변한 인심을 느끼게 됩니다. 결혼 예물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간편하게 하려는 실용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죠. 비치, 산호, 호박 등 추억이 담긴 의미 주얼리에는 부귀와 행운의 축원이 담겨 있죠. 오랜 시간 세대를 거치면서 긍정의 기운이 담겨져 있어서 그동안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장롱 속에 있는 산호는 가치가 매우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구입하려면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 산호 이야기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 찡하는 여운이 있죠. 옛 주얼리를 꺼내보며 추억 부자가 되어보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또 만나요.